자, 끝없이 상승하는 시장, 저도 코스피 대형주 두 개 종목을 오버나이트한 상태인데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윙 투자로도 들고 갈 생각입니다. 보유 중인 주식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더 좋고 증시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혹시나 매수가 들어와서 증시를 또다시 고점으로 올려놓는다면 그때 상황 봐서 스윙 투자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정도 많아서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매일 주도하는 종목들이 바뀌면서 신고가 찍는 종목들 하루에 수십 개가 쏟아지지만 거기서 진짜 예쁘고 쉽게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이틀, 3일 동안 양봉 그리는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고가가 나왔다 하면 며칠 동안 우려 먹을 수도 있고 또 며칠 동안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흔하다 보니까 동네 뒷산 정상 찍고 바로 내려오는 등산객들처럼 이 종목들이 그냥 고점 화끈하게 뚫어준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는 것들이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하고서는 단기간에 언제라도 바로 나가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JP 모간이나 CS, 메릴린치라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나가면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수급이 좋고 추세가 좋지만 외국인이 너무 많이 산 것은 거래원을 꼭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기간의 수급 상위인데 코스피 제외하고 코스닥을 보시면 수급 상위에 기간 따라서 들어온 외국인들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초대형주는 제외를 시키고 그 밑에 뭐 시가총액 5조 이하 종목들 뭐 1조 2조 원까지 수천억에서 1조 2조 원까지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기간 따라서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얘들이 들어올 때 주가를 상승시키는 힘은 정말 강한 편인데 매수가 끊기면서 매도가 나올 때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 수급 좋아가지고 다음날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또 사주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근데 얘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JP 모간 얘들은 또 단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만약에 얘들이 나가게 된다면 갭상승 1% 뜬다 하더라도 거기서 2%에서 3%가 그냥 눈뜬 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런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그 다음날에 매매할 때는 거래원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시초가에 질렀는데 갑자기 어제 들어온 JP 모간이 매도가 잡힌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매도가 한 번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얘들 특성상 시작하자마자 거래원에 매도가 잡히면은 한 몇십 분 동안은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악화시키고 시초가 대비 한 2, 3%까지 하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2, 3% 하락한 다음에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고서 주가가 다시 시초가나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입을 할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원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도 기간에 수급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쌍끌이 단단한 수급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말고 시가총액 수천억짜리 종목에서 이런 단단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지만 또 외국인이 기관 매수 따라다니는 알고리즘에 있는데
기관이 샀다 하면은 들어와서 뭐 그 다음날에 기관 수급 끊기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무조건 진입하는 것보다 일단 시작한 다음에 탄탄한지 확인하고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지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 초반에 옥석 가리는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서 그 종목만 매매를 해도 수익은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피 대형주 두 개를 매수한 이유가 코스닥에서 이렇게 JP 모간한테 끌려다니기 싫어서 코스피 초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긴 했어도 시세 잠깐 나왔다가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독한 캔들도 많이 뜨는 시장이라서 시장이 좋다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방심하지 말고 무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종목도 이런 식으로 최악의 캔들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부터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셀트리온 이 삼형제도 며칠 있다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이 한 번, 두 번 더 나와야지 점점 판단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직은 판단을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아직까지는 접근할 계획은 없지만 이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관련주들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누구나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 오택은 음봉이 너무 커서 이것도 며칠 동안 지켜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고가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이 캔들이 살아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만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거 장 초반에 잠깐 눌리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필요 없고 복잡한 거 싫어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장 초반에 눌림목만 적당히 이용한다면 그 변동성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원 근처에 있는 게 중요하며 만원 뚫어주고도 위로 매물대 많아서 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한 1200원도 못 올라간다면 계속 만원 못 뚫어주고 반복하다가 실망감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것은 매매 패턴도 크게 바뀌지 않고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 이것도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가 상장 초기 고점이었던 6,400원 정도, 아직 6,400원 위에 있으며 주가가 며칠 지나고도 아래 꼬리 달면서 이런 음봉만 아니면 됩니다. 아까 오텍처럼 이런 음봉만 아니라면은 또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매수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대웅제약, 대웅 이쪽으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정말 대단한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5일선까지 올라왔으며 이렇게 된다면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 다시 들어오면서 추가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두 종목과 함께 일단 5일선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16위에 HMM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중요한 자리가 최근에 14,200원인데 14,2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줌에 따라서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인 15,000원 정도를 뚫어줄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으며 이런 차트는 알아두시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항상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급등하기 전에 항상 급등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이게 나쁜 종목이라면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황금선 이거 못 지켜주고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다시 올라와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기서 황금선 돌파해서 이 고점 그리고 황금선 돌파해가지고 형성된 고점들 이거를 계속해서 위로 뚫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나 녹십자나 마찬가지. 이거를 뚫어서 위를 지켜준다는 것은 가야 될 자리며 만약에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수급이 꼬여버린다던가 음봉으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이 자리를 기준으로 빠른 손절 판단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버틸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또 어떻게 회복해서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대응을 합니다. 종목이 마음에 든다면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한두 번쯤 버티다가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일단 던지고 나중에 제가 던졌음에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주가가 그 자리로 올라온다면 재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확실할 때만 진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 싶으면 정리하고 또 나중에 정리했는데 시간 지나서 올라온다면 또다시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때 재진입을 합니다. 자, 지금 신고가 종목들도 많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한 개씩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캔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단타 치다가 제대로 물려서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단타를 치지만 이런 좀 힘든 캔들이 나오는 종목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매매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 그대로만 매매를 하지 위험한 상황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봤자 또다시 그런 종목들 계속 찾아다닌다면은 결국에 한번 미끌렸을 때 그거를 복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안전한 구간, 안전한 종목들, 좀 안전한 호가창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자, 시간의 거래 상위 보시면 한국전력이 1위입니다. 이미 10% 양봉 최근에도 6%, 시간의 거래까지 3%. 제가 최고점에서 들어가는 건 싫어서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며 혹시나 다음에 코스피에서 이런 엄청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런 수급주를 잡아볼 생각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장중 추정치도 좀 꾸준히 체크를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30만 주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 올렸습니다. 저 30만 주가 정상은 아닐 텐데 요즘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상이 아님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음봉이 크게 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100%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높은 확률로 갭상승만 높게 띄운 다음에 장 초반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건들지 않으며 장 초반에 무너졌다가 혹시 시간 지나가지고 9시 반, 10시, 10시 반 이렇게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주가가 시초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매수 대기가 일부러 많이 쌓인 종목은 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거래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바이오 대형주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 게 한국전력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올랐다고는 하지만 확신이 드는 자리가 아닌 이상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내리면 내릴수록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종목은 없으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돌파해서 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자리가 39만 4,500원이긴 하지만 다시 40만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어쨌든 5일선을 위협하기 때문에 앞자리가 바뀌는 40만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잡는다면 당연히 39만 4,500원이겠지만 이미 수급과 함께 이렇게 튀어 오른 이상은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또 순식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신규주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데 명신산업이 끝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채워서 마감했는데 이것도 두 배 뻥튀기가 아니라 뭐 한 70%라도 시작을 했다라면은 여기서 고점 뚫어줄 때 자신있게 들어가서 그냥 스윙 투자로 돌려버리는 것인데, 두 배가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두 배로 시작한 종목들 정말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끝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ENDD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혹시나 쉬어가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최악의 캔들만 안 된다면 또 신고가 상태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앱코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최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뻥튀기 안 된 종목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서 무너져 버렸는데, 신규주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고 뭐 이런 거를 고점에서 무작정 따라잡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FN 가이드도 두 배 뻥튀기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두 배의 시작을 하는데 무조건 원칙 매매만 할 생각이며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컨타 매스트리스도 시간의 거래 오르긴 했지만 확실하게 고점 뚫어서 종가를 형성할 때 혹시 한 방에 상한가에 마감한다 하더라도 그 뒷날에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뭐 차라리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에 마감한다는 것은 확실한 상승이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아크도 가야 될 자리에서 유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렸으며 앱코랑 네페스아크 이거 두 개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뻥튀기 된 종목들이 더 잘 갈 만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도저히 제 영역이 아니라서 구경만 할 생각이며, 그리고 솔브레인 보시면은 점점 고점과 거리를 좁혀갑니다.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으며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그 전 고점, 이거를 깨버린다면 차트 모양이 뭉개지기 때문에 여기선 흘러내리지 않고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고점까지 근접을 해야지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시초가에 풀 매수하고 싶을 만큼 꽂히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종목들 여태껏 살펴봤던 것들 장 초반에 눌린 뒤에 안 빠진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아서 저는 눌림목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